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방역당국이 원숭이도청의 경각심을 높이면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원숭이도청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연방이민국이 인력난을 겪고 있어 영주권 신청 절차가 적체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최대 물 공급원인 미두호가 가뭄으로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자 잇따라 시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왔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상원에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기업 법인세를 더 걷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하원에서도 역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카에다 제거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까지 희소식이 이어지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상반기 큰 폭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 하향 속에 추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을 이어가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사흘 만에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휴전 논의 중에도 양측의 공격은 멈추지 않아 사상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겼던 남부적에 대해서 수복 작전에 나섰습니다. 헤르손과 자포리자 원전 지역에 격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심 도로와 상가 곳곳이 침수되고 추락과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35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모레,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까지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서울 중랑천, 중랑교 등 곳곳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인천 도심에는 점심시간 무렵 1시간에 무려 8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도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상점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임명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번째 낙마인데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입니다. 한편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초심을 지키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가적인 인적 쇄신보다는 민생과 경제를 더 챙기는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PGA 투어 원담 챔피언십에서 올해 20살의 김주형 선수가 최종 합계 20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임성재, 잔해 선수가 15언더파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AIG 오픈에서는 연장 끝에 전인지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아공의 애슐리 부아이가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의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하며 주말 3연전 싹쓸이 승리했습니다. 다저스를 넘기 위해 폭풍 트레이드를 감행했던 샌디에고는 다저스와의 3연패 포함해 모두 4연패를 기록했고 LA 에인저스는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3대6으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6.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9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한국에 지금 물난리가 상당히 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YTN 속보 연결해서 한국의 상황 잠시 알아보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에 많은 비가 현재 쏟아지면서 피해가 큰 상황이죠. 네, 서울에서도 동작구와 강남구 등의 피해가 집중된 상황입니다.
동작구에선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영향으로 밤 10시를 조금 넘어서부터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장역이 폐쇄됐습니다. 동장역만 폐쇄된 게 아닌데요. 노들역에서 사평역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멈췄고요. 해당 구간에 있는 7개 지하철역이 폐쇄됐습니다. 밤 10시 이후로는 개화역에서 노량진역 구간과 신논현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구간에서만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많은 강남구 피해도 심각한데요. 도로가 완전히 물이 넘쳐서 차량들의 물이 잠겨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 곳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오후 6시 반부터 수락지하차도에서 성동 구간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어 있고요. 내부순환로도 마장램프에서 성동분기점 양방향을 오갈 수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서울 방향으로 서울에서 반포 구간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잠수교도 차량과 보행 모두 지날 수 없는 상태고요. 이외에도 사평대로와 상도로, 테헤란로, 언주로, 양재도로 등에서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는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에선 산사태 위험성도 있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구에서 산사태 경보도는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 두창 소식입니다. 잠시 한국 소식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풍수의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비가 정체 전선에서 발달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강해져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밤 9시 50분쯤 시청에 긴급히 복귀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오 시장이 직접 재난 상황을 챙기기 위해서 시청에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현재 비 피해를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에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부 호우 그리고 남부 폭염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강남 일대는 또 곳곳에 물난리가 일어났고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수교 보행자, 운전자 모두 통행이 지금 금지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물난리 소식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지금 원숭이 두창의 경각심을 높이면서도 성소수자에 대해 편견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고 있고 올 5월 17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감염 사례 7,000건 이상이 확인됐는데 대다수가 동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전 필립 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 담당관은 편견을 막는 것이 주요 과제다라고 강조를 했고 브라운 대학의 윌 게델 교수는 줄타기 고개와 같은 현상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에이즈 확산 때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일부 주에서는 성소수자를 겨냥한 폭력과 위협이 증가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에이즈 재단의 최고 경영자 타일러 터미어는 원숭이 두창의 위협 때문에 성관계를 멈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보건당국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해법으로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모두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에 비해서 5.4% 수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달 1일 첫 사례 발생 이후 26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이 보고됐고 감염자는 모두 18세에서 40세 사이 남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현재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지난 2일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차, 2차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본격적인 대통령 외부 일정을 오늘부터 수행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처음 어제 백악관을 벗어나 질 바이든 여사가 머물고 있는 델라웨어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상태는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폭우가 발생한 켄터키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중순 종료 예정인 이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공중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하면 기한이 11월 중간 선거를 지나서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2020년 1월 이후 횟수로 4년째 코로나 비상사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는 중단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고지를 해야 하고 현행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고 10월 13일에 끝내려 한다면 이달, 즉 8월 15일에는 관련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비상사태 문제를 두고 숙고하고 있지만 무게추는 재연장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금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재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전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지속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근거로 코로나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현재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사태가 종료된다면 일부 국민은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 현재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로 인해서 검사와 치료를 기피하는 사람이 늘게 된다면 코로나가 재확산하거나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방의회로부터 코로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소아 환자가 세균성 뇌질환 감염을 앓는 소아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린 자녀가 두통을 느끼거나 행동이 심상치 않다면 뇌 감염을 의심해봐야 한다라고 연구팀은 조언합니다. 헬스데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헬렌 데버스 소아병원 연구진들은 세균성 뇌감염 소아 환자가 236% 증가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12세 미만 환자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하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두통을 호소하고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그러면 뇌 감염 의심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그 행동이 이상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코로나 감염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우려는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일반 환자보다 코로나 대응에 더 집중했고 사람들은 감염을 우려한 나머지 장기적인 건강검진과 또 통상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을 꺼린 것이 큰 이유로 드러났습니다. 재택근무와 거리두기에 따라서 고립 상태가 길어진 것도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와 의료기관, 학계의 통계를 취합해서 미국인의 만성질환과 사고가 코로나 이후 급증했다고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심장학회 등에 따르면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심장 관련 질환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팬데믹 이래 급증했습니다. 건강검진이 줄어들었고 반면에 스트레스와 비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장질환 관련 사망 비율은 2019년 전체 15%에서 2020년 21%로 올랐습니다. 진통제 같은 약물 과다 사용과 알코올 중독에 따른 사망은 지난해 10만 7천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병원의 문턱이 높아지자 저소득층 또 유색인종의 마약성 진통제 의존과 이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인종보다 더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염성인 성병도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며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내 임질이나 매독 환자는 이동 제한을 강화했던 2020년 초 한때 크게 떨어졌지만 봉쇄가 풀리면서 하반기에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130%나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과 불안, 우울까지 정신질환은 세계적으로 모두 증가세입니다. 2020년 정신감정적 문제를 겪은 미국 성인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한국 연결해서 또 현재 폭우 상황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지금 비구름 형성되어 있는 비구름이 점점 이제 경기 남쪽으로 내려간다라는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비교적 덜 기반 시설이 갖춰진 이 농촌 지역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산이 옆 운전자나 탑승자는 대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월요일은 오늘도 남가주 지역은 어제만큼 덥습니다. 밸리와 일랜드 지역의 낮 기온 오늘 10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지역 날씨는 대체로 맑은 날씨와 함께 낮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 화요일이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은 떨어지지만 이번 주 주말까지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한낮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 90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0도, 71도, 해안 지역은 78도, 66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오늘도 전국 곳곳에 강한 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69도, 낮 최고 기온은 8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2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폴스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 슬로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101 웨스트 방향 폴브룩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시그알라 상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레인 차단되어 있습니다. 17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코 블루버드로 내리는 지점 중간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605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가솔린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가솔린 가격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달러 48.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5달러 37.2센트입니다. 거의 2달 정도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죠. 네.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도 오늘 갤런당 4달러 5.9센트로 나타났습니다.
가솔린 소비량이 많은 여름 시즌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달이 끝나고 가을이 올 때는 가솔린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미래를 전망하기는 어렵다라고 남가주 자동차 협회는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9월 레이버데이 위크엔드 연휴로 가솔린 사용량이 다시 늘어나면 또 가솔린 평균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무려 4,3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기업 법인세를 더 걷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주 하원에서도 역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1년 넘게 추진해온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 50대 50이었지만 카멜라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결국 51대 50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그리고 약제비 인하를 위해 전국민 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투자하는 우리 돈 총 55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This important, even landmark piece of legislation that'll reduce prescription drug prices, reduce healthcare costs, reduce the deficit, and make a big down payment on combating climate change.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은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기업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설정하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렇게 해서 3,130억 달러, 우리 돈 406조 원가량의 세금을 더 걷어들여 나라 살림에 부담이 안 가게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세금이 늘어난 기업이 투자를 줄이게 되면 고용과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습니다. I don't believe this new bill is going to lower inflation. That's where I'm at.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오는 12일 하원으로 넘어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를 끝낸 바이든 대통령이 활짝 웃었습니다. 이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쭉 보면 알카에다 리더 제거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까지 일주일 내내 희소식이 이어지면서 집권 후 최고의 한 주라고 평가될 정도였는데요. 이 집권 후 최고의 한 주가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입니다. 이틀 연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를 완전히 끝낸 바이든 대통령이 활짝 웃으며 백악관문을 나섭니다. 지난달 21일 첫 확진 이후 무려 17일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표정이 밝은 건 코로나 격리가 끝나서만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백악관에 좋은 뉴스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알카에다 리더 사살작전 성공, 오사마 빈 라덴의 후계자이자 9.11 테러에 깊숙이 관여한 알 자와히리를 드론 공격으로 제거한 겁니다. Now, justice has been delivered, and this terrorist leader is no more. 낙태권을 부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결과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보수의 아성인 캔자스주에서 낙태권 조항 삭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이든 대통령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부양 법안에 반대하던 민주당 내 반대파 시네마 상원 의원을 설득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기후변화에 479조 원 투입, 처방약 가격 인하, 대기업의 최소 15% 법인세 부과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처리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박 웃음은 7월 일자리 실적 발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뒤집고 시장 예상의 2배를 뛰어넘는 고용 창출이 확인되면서 물가 안정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 fact, there are more people working in America than any point in American history. 하지만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 1년째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9%가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고 국정 지지율은 37%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의 비관론을 뒤집으려면 더 많은 성과가 필요하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포함한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지난 6일 콜로라도주에서 캔사스 은행협회 주최로 열린 행사 연설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꾸준하고 또 의미 있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때까지 직전과 비슷한 규모의 금리 인상을 논의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연속적으로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언급은 이번 9월 FOMC에서도 역시 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먼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진정될 때까지 계속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아직은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료품과 주택, 연료, 자동차까지 생필품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먼 이사의 이번 연설은 지난 7월 FOMC 정례회의 이후 연준 이사회에서 나온 첫 번째 공개적인 언급이라고 CN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어서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큰 폭 하락했던 증시가 반등하고 있지만 최근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 하향 속에 추가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으로 늘어난 유동성에 힘입어 기록적인 상승세를 쓰고 있고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지난해 70차례나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면서 연간 상승률이 26.89%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올 들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속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섹트에 따르면 S&P 500 편입 종목의 87% 중 4분의 3이 분기 실적, 시장치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과대 낙폭주를 주워 담았고 이에 따라 이들 주식의 평가 가치도 상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업계는 평년보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더욱 낮춰 잡고 있으며 일각에선 증시가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입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경제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ABC 방송과 입소스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미국 성인 6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9%가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82%가 그렇다고 답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ABC 방송은 밝혔습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고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라는 응답은 18%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역시 최저 수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해서는 29%만이 지지한다는 입장이었고 69%는 불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투표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공화당 지지층의 75%가 투표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68%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ABC 방송은 중간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역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고용 지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고용 있는 침체를 두고 논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1990년대 초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졌고 이 시기 평균 경제 성장률은 0.8%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5.5%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2%를 기록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고용보다 경제 성장률 감소 속도가 빠르고 노동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저성장 상태에서도 노동시장이 빡빡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줄어들었으며 뉴질랜드 경우 취업비자 입국자 수가 급감하기도 했다라는 분석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참여율은 최근 감소했고 독일 등도 향후 10년간 수백만 명이 은퇴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지속될 것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외국인 노동자 유입 감소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드호수 국립휴양지 지역에서 또 유해가 발견돼 현재 조사 중입니다. 라스베가스 클락 카운티 검사관실은 실종자 기록을 살펴보면서 해당 유해가 언제 숨졌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드호수에서 사람 사체가 발견된 것 벌써 4번째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호수 수위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물속에 있던 변사체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수 수위가 가뭄으로 계속 낮아지면서 유해 발견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드호는 1936년 콜로라도 강을 막아 후버댐을 건설하면서 조성된 인공호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상 가장 덥고 메마른 지역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폭우에 따른 돌발 홍수가 발생해 여행객 등 1,000명이 고립됐다는 소식입니다. 연방국립공원관리청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유례없는 폭우가 상당한 규모의 홍수를 일으켰다면서 방문객 500명과 직원 500명이 공원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홍수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원을 출입하는 도로는 전면 폐쇄됐습니다. 여행객과 공원관리청 직원, 소유 차량 60여 대가 지륵더미 등에 파묻혔고 공원 내 호텔과 공원관리청 사무실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 벼락을 맞고 숨진 3명 중 1명이 LA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29살의 LA 출신 남성 브룩스 램버슨이 이번에 백악관 인근에서 벼락 맞아 숨진 3명 중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룩스 램버슨은 20대 후반의 나이로 29살로 시티 내셔널뱅크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촉망받는 젊은 경제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출장으로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던 지난 목요일 백악관 공원에 떨어진 벼락을 맞고 숨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결혼 56주년을 기념해 공원에 있었던 위스콘신주 출신의 노부부 역시 벼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프리웨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대 CHP는 오늘 새벽 0시 16분쯤 91번 프리웨이에서 이 보행자를 차에 치었다는 신고 전화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곳 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91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센트럴 애비뉴 부근에서 보행자가 지나던 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보행자는 이미 숨을 거뒀다며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CHP는 사고를 내고 신고 전화를 한 사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CHP는 숨진 보행자가 처음부터 프리웨이에서 걸어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량에서 내려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지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아시아 출신 무슬림 남성 4명이 잇따라 살해돼 경찰이 서로 연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엘버커키에서 3명의 무슬림 남성이 잇따라 살해됐습니다. 두 남성 모두 파키스탄 출신으로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 다녔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한 거리에서는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아시아 출신의 무슬림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엘버커키 경찰은 서로 연관됐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FBI와 함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르자 일상교사들이 무장을 하거나 주 당국이 총기 소지를 지시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최소 29개 주에서 경찰이나 보안 직원이 아닌 교사나 교직원의 교내 총기 소지가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플로리다주에서는 2018년 파클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에서 벌어졌던 총격 사건에서 17명이 살해당한 뒤에 74개 학교 가운데 45건 교직원 1,300명에 대해서 무장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텍사스주도 역시 전체 학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02개에서 이 교직원을 무장시키는 정책을 도입했고 2018년부터는 무장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교사가 총기 소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시간을 기존 70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교원들의 총기 관리 미숙 등을 이유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권 민주당과 경찰, 교원 노동조합, 그리고 총기 규제 옹호론자 등은 교직원의 총기 소지가 오발 사고나 학생 임의 조작 등으로 위험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벗이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뉴욕으로 버스 태워 보내면서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가 분노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텍사스에서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방문한 버스터미널에서 텍사스 주지사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망명 희망지가 뉴욕이 아닌 곳에도 그들은 강제로 뉴욕행 버스에 태워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벗은 텍사스 재난관리국에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뉴욕과 워싱턴 DC를 보내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마련할 것을 지난 4월부터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민자 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 정치인 에벗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개방 정책으로 인한 위기를 계속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텍사스주는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명의 이민자를 터미널에 내려줬고 애덤스는 40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나머지 인원은 다른 정류장에서 내린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자들이 곳곳에 어디로 흩어지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뉴욕 애덤스 시장은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 텍사스 주지사가 한 일은 어이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쿠바의 한 원유 저장소에 벼락이 치면서 폭발이 발생해서 소방대원 1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현재 1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뢰침이 설치돼 있었지만 벼락이 워낙 강력해서 감당할 수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이더니 화염이 치솟습니다. 원유 저장소의 기름 탱크에 벼락이 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100km 떨어진 항구 도시 마탄사스. 지난 금요일 밤 첫 번째 탱크가 폭발한 지 하루 만에 열을 받은 바로 옆 탱크도 추가로 폭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2차 폭발로 소방대원 17명이 실종됐고 일부는 순직한 채 발견됐습니다. 달아오른 원유 저장 탱크에 열을 식히기 위해 접근했다가 미처 화마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현장에서 진화를 돕던 100여 명도 다쳤고 일부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원유 저장소에는 모두 8개의 저장 탱크가 있어 불길을 다 잡기 전까지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쿠바 국영 매체는 저장 탱크에 피뢰침이 있었지만 벼락이 워낙 강해 무용지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연료 부족과 정전에 시달리던 쿠바가 이번 사고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살입니다. 딱 20살인 김주형 선수가 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2000년대생으로 PGA 투어에서 우승한 첫 번째 선수가 된 김주형 선수는 다음 주 시작하는 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자격도 얻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마지막 4라운드는 한국과 한국계 선수들의 우승 경쟁이었습니다. 선두 임성재의 2타,
2위 재미교포 존허의 한타 뒤진 3위로 출발한 김주영은 경기 초반부터 신들린 듯한 줄버디로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2번 홀부터 3홀 연속 버디를 잡더니 5번 홀에선 이글을 기록하는 등 전반 9홀에서만 무려 8타를 줄이면서 2위권과의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김주영은 결국 합계 20언더파로 임성재와 존호를 5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감격의 첫 우승과 포옹했습니다. Just walking off that 18th green, just thinking about, the times where the behind the scenes work, and just I want to thank my team first. They supported me so much. Just my family, my parents. 지난해 국내 투어에서 상금왕과 대상을 차지한 김주영은 2002년 6월생 만 20살. 한국인 최연소 우승은 물론 역대 두 번째로 어린 PGA 우승자가 됐고 2000년대생으로는 PGA 첫 우승 선수가 됐습니다. 김주영은 다음 주 시작하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습니다.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는 전인지가 연장 4번째 홀에서 져 아쉽게 2위를 기록했습니다. 4개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는 전인지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하지만 너무 쉽게 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어요. 남아공의 애슐리 부하이는 전인지가 4차 연장에서 보기를 범하는 사이 파세이브에 성공해 데뷔 15년 만에 감격의 생애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손흥민의 득점왕 경쟁자로 꼽히는 맨시티의 엘링 홀란이 화려한 EPL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골을 쏟아오면서 왜 괴물 골잡이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YTN입니다. 화제를 모으며 아버지가 뛰었던 팀 맨시티로 이적한 괴물 골잡이 엘링 홀란. 개막전에서 직접 얻어낸 PK로 첫 골을 기록하고 가부좌 세리머니를 보여줍니다. 후반 20분에는 더브라이너와 합작해 골망을 뒤흔듭니다.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멀티골을 선사했습니다. Hopefully he felt good. Would be strange if not. And I'm happy he came to the game. 맨유는 113년 만에 처음으로 홈에서 브라이튼의 승리를 내줬습니다. 골칫덩이가 된 호날두는 벤치에 있다가 후반 8분에야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뉴욕 매치의 제이콥 디그롬은 애틀랜타를 상대로 12개의 삼진쇼를 펼쳤습니다. 샌디에이고 김하성은 이틀 만에 다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샌디에이고는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주말 3연전에서 싹스를 거두면서 샌디에고전 3연승 플러스 4연승을 현재 기록 중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다저스를 꺾기 위해서 폭풍 영입, 트레이드를 통해서 후안 소토, 조시 벨 등을 영입하고 조시 헤이더, 마무리 투수까지 영입했는데 다저스에게 속절없이 패하면서 마무리 투수 조시 헤이더는 보지도 못했어요. 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다저스를 넘기 위해서 폭풍 트레이드를 했는데 과연 지금 장기전, 정규 시즌은 이렇다고 치고 단기전에서는 과연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메이저리그에서 일단 트레이드로 얻은 전력 강화는 다저스를 넘기에는 이번에는 부족했습니다. 2022년 8월 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